이준석 후보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. 지금 출구조사 결과 7.7% 예. 얻을 걸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완주는 이제 둘째치고 대선 선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10%,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10%를 넘냐 안 넘냐. 그렇죠. 예, 이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7.7%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. 선방했다고 그리고 보세요. 완주를 했잖아요. 예. 또 단일화 안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크레디빌리티를 높일 거라고 봅니다. 원칙을 지켰잖아요. 네. 근데 단일화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. 예. 단일화 해봤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해도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. 예. 그런데 저는 11% 가다가 7.7%까지 떨어진 원인이 뭐냐? 그러니까 이제 공표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그렇죠. 말씀하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예. 7.7로 나왔는데 예.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하나는 사표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 안 했겠습니까? 결국은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.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갔고 일부는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후보로 갔을 갔고, 것이고 예.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 하나를 썼잖아요, 그죠? 그 발언. 뭐 젓가락은 괜찮지만 그 앞에 나오는 네. 그게 저는 여성 유권자를 예. 이재명 지지로 돌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발언이 좀 예, 결정적이었다. 근데 저 이번에 출구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대표님 그 얘기 조금만 이따 여쭤보고 이준석 후보 얘기를 저희가 한 번씩 하고 예, 여쭤볼게요. 이철희 수석님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 출구조사 성적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본인은 아마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. 두 예. 자릿수 나올 걸로 기대를 했을 텐데 저는 선전했다는 데는 우리 조갑주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이 평가시네요. 비슷한데 예. 사실 그동안 이렇게 후보 단일화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을 걸었잖아요. 국민의힘이. 근데 그 제3후보에게는 사실 그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. 그렇죠.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거는 그게 사실은 사표 될 거라는 걸 자꾸 조장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. 이준석 후보로서 굉장히 억울했을 텐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준석 그 후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. 지금 너무 말씀하신 많습니까? 예. 그 세 번째 TV 토론에서의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대별로나 남성 여성 간의 투표한 걸 보면 20대 남성 또는 뭐 30대 남성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분들이 미래의 이제 투표층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전망을 높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지나치게 협소화돼 있고 또 이른바 젠더 갈등을 너무 깊숙이 건드렸기 때문에 네. 두고두고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을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보수 전체가 좀 재편하는 흐름으로 좀 갈 거라고 보는데 네.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그게 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.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봐야겠네요. 배현진 의원님은 사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가치 지도부의 일원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? 그 사실 대선전 레이스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2차 토론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그 토론에 임할 때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고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라는 세련된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잘하면 개혁신당의 지지율 2배를 뛰어넘는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같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가려야 될 언어를 선별하지 못하는 큰 실책을 했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빠져나간 표들이 저는 모두 여성표일까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못했던 보수 진영의 어떤 개혁을 원하는 대안을 원하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그 실언, 네. 그 이후에 또 수습해가는 과정의 그 모습들에서 과연 대안 세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토론의 발언이 결국은 막판 표를 좀 많이 가져갔다, 많이 네. 빼앗아갔다. 여기에 대해서는 세 분의 얘기가 좀 공통된 것 같고요. 저희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뭐 지역별, 그다음에 성별, 연령별로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된 거를 드렸는데 조갑재 대표님, 아까 좀 말씀을 이어가시면 어떤 부분에서 좀 특이점을 찾으셨어요? 그 남녀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남녀가 똑같아요. 39.4, 39.2인데 네네. 그 부인
논란이 많았는데 설란영 여사. 예, 그게 크로스 효과로 나온다면 이게 여성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. 뭐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 남녀 지지율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? 예, 남자는 48.3, 예. 여성이 55%나 돼요. 여성 55%. 지지층이 좀 높은. 7% 예. 포인트 이 차이가 납니다. 네.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뭐 다 알려져 있지만은 남성 지지율이 11%인데 여성 지지율이 4.3%예요. 네. 그래서 그렇군요. 이 발언이 예.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고 여성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높인 거 아니냐. 오히려 동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그런 보시는군요. 생각이 이철희 듭니다. 전 수석이 짧게만 보태신다면 여기에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는 남자 여자가 근소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여성 전체 표가 어디로 갔냐를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는 55%고요. 예. 김문수 후보는 39%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보다 차이가 더 나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 여성들이 확연하게 이재명 후보를 많이 밀었다는 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3대 지지 기반이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린 여성이 있고요. 호남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40대 50대. 이 장년층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70% 가까이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네. 이 3대 기본축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자,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TV 토론이나 선거운동 보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너무 지나치게 반 이재명 스탠스에 그게 오히려 좀 몰두한다. 페인이었다. 왜냐하면 보수의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예.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미래의 후보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했으면 예. 훨씬 더 저는 득표 기반이 넓었을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를 좀 더 자세히 세 분과 분석을 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선 직설이었습니다.